안녕하세요. 방구 코딩 캠프 CSS 강좌입니다. 이번에는 CSS 폰트 사이즈 단위, 뭐 고정값 또는 상대값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CSS 폰트 단위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작업하실 때 픽셀 단위 아니면 EM 단위로 사용하실 거예요. 자, 픽셀 단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폰트 사이즈를 이제 지정하지 않으면 16 픽셀이 기본이에요.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요거보다 조금 작게 할지 요거보다 크게 할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값 디폴트죠. 자, 16 픽셀인 거예요. 우리가 16 픽셀을 CSS에서는 브라우저는 12M이라고 부르고요. 그 100% 그리고 12포인트. 자, 포인트 단위는 우리가 뭐 문서 작업할 때 워드나 파워포인트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포인트 단위인데 CSS 작업하고 코딩할 때는 우리가 픽셀 단위 아니면 EM 단위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간단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폰트 사이즈라는 HTML 만들고요. 자, 그리고 HTML5 그리고 랭귀지 셋업은 KO라고 하고요. 다큐멘트 폰트 타이틀은 폰트 사이즈 그리고 코딩 캠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스 텍스트 필요하죠? 자, 다운로드 받으신 소스 텍스트에서 요 맨 앞에 있는 한 단위를 p 태그하고, 자, 여러분들 p 태그하고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엔터 쳐서 인덴트 만들고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 미리 볼게요. 자, 실시간 미리 보기 보니까, 자, 제가 100%로 놓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100% 브라우저 화면을 100% 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폰트 사이즈 16 픽셀이에요. 12M 100%. 자, 여러분들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스타일에서 전혀 지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16 픽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타일 넣어볼게요. 스타일 엔터 커서 올리고요. 탭키. 자, 바디. 자, 바디라는 선택자 뭐죠? 바디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바디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H1 뭐 이 태그는 별도예요. H 태그는 H1부터 6까지는 고유의 각자의 폰트 디폴트 폰트 크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바디 태그, 자, 이거 뭐죠? 셀렉터죠. 어떤 셀렉터죠? 태그 셀렉터예요. 곧 바디라는 태그에 이렇게 셀렉트 하는 건 바디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 H 태그의 기본적인 폰트 사이즈를 제외하고. 자, 그러면 바디의 폰트 사이즈 16 픽셀. 자, 16 픽셀은 기본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변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웹서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는 브라우저에서 보는 웹페이지들 폰트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14, 조금 작게 쓰는 곳은 13, 또는 조금 브라우저를 좀 크게 보이고 싶다 했을 때는 텍스트를 좀 크게 보이고 싶다 할 때는 한 16 정도.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14 폰트 정도를 써요. 자, 그러면 폰트 사이즈 16 픽셀이 뭐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죠? 폰트 사이즈 12M 폰트 사이즈 100%.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모두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는 EM이라는 단위를 써요. 자, 폰트 사이즈가 12M이에요. 곧 12M이
1EM이 16픽셀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폰트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싶으면 0.8EM 또는 0.9EM. 물론 여러분들이 픽셀 단위로 써도 돼요. 14픽셀. 어떤 거를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기본적인 폰트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으면 16픽셀이라는 것. 그리고 16픽셀이라는 건 1EM과 동일하다는 것. 1EM은 100%와 동일하다는 것.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폰트 사이즈 단위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REM이라는 단위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고급 과정으로 가시면 배우시게 될 거예요. 반응형 웹 같은 경우에 브라우저 사이즈가 모바일로 줄어들면서 폰트 사이즈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끔 하는 상대적인 폰트 사이즈 단위예요.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뭐 REM이라는 단위를 아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 텍스트 관련 스타일이죠. 자, 텍스트 관련 스타일은 뭐 빠르게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실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폰트 사이즈 방금 했어요. 텍스트 크기를 지정하는 속성, 그리고 폰트 웨이트, 글자를 두껍게 할 건지 뭐 노멀로 할 건지 글자를 얼마나 두껍게 할 건지 선택하는 거죠. 글자의 두께를 지정하는 거고요. 라인 하이트, 줄 간격을 말하는 거고요. 폰트 패밀리는 글꼴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폰트 스타일은 문자의 스타일, 기울림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폰트 베리언트는 소문자를 작은 대문자로 보이기. 자, 그래서 밸류는 스몰 캡스 또는 노멀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 줄의 글꼴 속성 표시하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습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복사한 텍스트로 우리가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처럼 자, HTML에서 H1이라고 하고 여기에 요 텍스트 붙여넣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P 태그 넣어서 요 텍스트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또 P 태그 하나 더 넣어서 이 텍스트 붙여넣기 할게요. 자,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라인 하이트라든지 줄 간격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폰트 사이즈는 자, 바디라는 태그에 바디 태그에 폰트 사이즈는 14픽셀로 했어요. 전체적으로 폰트 사이즈 14픽셀.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폰트 사이즈 바디 안에 있는 폰트 사이즈는 다 14픽셀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 H1도 바디 안에 있죠. 그런데 적용받지 않죠. 고유한 헤드라인의 이 태그는 고유한 자기 텍스트 크기를 갖고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는 있죠. 자, 그리고 바디.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웨이트. 자, 폰트 웨이트라는 건 글자를 두껍게 할지, 뭐, 얇게 할지, 이런 거죠. 자, 노멀은 기본값이에요. 폰트 웨이트 노멀. 두껍게 하지 않겠다. 기본값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껍게 하고 싶으면, 볼드라고 해주시면, 글자 두꺼워졌죠. 네. 그리고, 폰트 웨이트가, 자, 100부터 900까지 있고요. 볼더, 인헤리트, 라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글 글꼴은 볼드냐 노멀이냐만 적용이 되고 자, 100, 200, 600이 기본적으로 600이 볼드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400 적어주면 아주 얇게 볼드가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한글 글꼴 같은 경우에는 볼드냐 아니냐만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폰트 웨이트를 볼드 이렇게 하게 되면 볼드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예요. 라인 하이트 줄 간격인데 줄 간격이라는 거 어떤 걸 의미냐면요. 자, 이거 줄이죠. 곧
줄하고 줄 사이의 이 간격, 줄하고 줄 사이의 이 간격을 내가 얼마나 띄울 것이냐가, 자, 조금 제가 얼마나 띄울 것이냐가 라인 하이트예요. 라인 하이트. 라인 하이트 역시 1em. 자, 1em이 100%인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100%보다는 조금 큰 거죠. 자, 그래서 라인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는 1.62em 정도를 써요. 또는 1.52em. 또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넓게 보고 싶으면 1.72em. 보통 1.52em에서 1.62em 정도 사용해요. 그럼 픽셀로 보면 24 픽셀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라인 하이트를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 여러분들 픽셀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픽스에서. 근데 라인 하이트를 이렇게 픽스하게 되면 예를 들어 라인 하이트를 24로 했어요. 그러면 24 픽셀만큼 이렇게 라인하고 라인의 간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폰트 사이즈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가 커져서 이 라인 하이트 24 준 게 좁아진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26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24 픽셀로 라인 하이트 줄 간격을 이렇게 줬는데 이게 아니라 em 단위로 줬다면 1.52em으로 줬어요. 자, 그러면 제가 16 픽셀로 바꿔 볼게요. 16 픽셀로 바꿨을 때 이 라인 하이트는 em은 상대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16 픽셀을 기준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바꿔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라인 하이트는 일반적으로 폰트 사이즈는 한 14픽셀 정도로 보통 하시고요.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보통 이렇게 바디 태그의 전체를 볼드로 하진 않죠.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볼드 하시는 거고, 라인 하이트 줄 간격이고요.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자, 폰트 패밀리 여기에 글꼴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당장 글꼴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폰트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꼴을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한글 웹폰트를 검색하시면 뭐 나눔 고딕 뭐 웹폰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CSS 파일 주소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CSS HTTP부터 시작해서 CSS 끝나는 부분을 복사하셔가지고, 자, 링크라는 태그로 LINK. 자, 구글 웹폰트는 제가 다다음 정도 강의 때 구글 웹폰트 사용하는 법 자세히 제가 다루도록 할게요. 자, 붙여넣기 하면,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링크라는 태그로 요 나눔 고딕 CSS를 링크하면은 나눔 고딕 웹폰트를 쓸 준비가 되었다라는 표시예요. 자, 이거는 준비만 된 거지 셀렉터에 선택을 해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나눔 고딕이라는 요 글꼴을 여기다가 폰트 패밀리를 지정해주면 나눔 고딕으로 글자가 바뀌었죠. 이 볼드를 제가 주석 처리할게요. 자, 나눔 고딕으로 바뀌었죠. 제가 주석 처리하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이건 시스템 폰트고요. 자, 이건 나눔 고딕이 적용되어 있는 폰트예요. 자, 그리고 구글 웹 폰트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상세히 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HTTP부터 CSS라는 요거를 검색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링크라는 태그를 만들어서 href에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웹폰트를 쓸 준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글꼴을 지정하는 속성에서 요 폰트 패밀리의 CSS 웹폰트의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폰트 베리언트인데, 폰트 베리언트는 영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자, 영어를 하나 만들게요. H2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방콕 코딩 캠프라는 이런 텍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H2에다가 제가 폰트 베리언트를 한번 줄게요. H2. 자, H2는 이거죠? 폰트 베리언트. 자, 폰트 베리언트에서 스몰 캡스.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셨나요? 자, 스몰 캡스가 뭐냐면, 자, 이 부분이 소문자잖아요. 소문자. 근데 소문자를 아주 조금 작은 형태의 캡스, 캐피탈라이즈, 대문자 형태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폰트 베리언트는 뭐, 잘 쓰진 않는데 가끔 필요할 때, 자, 대문자는 그대로 있지만 소문자를 약간 작은 대문자로 표시하라는 그런 속성이에요. 폰트 베리언트.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폰트 사이즈부터 폰트 베리언트까지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러. 뭐 당연히 색상 지정하는 거죠. 컬러는 이렇게 16진수 값 또는 RGB 또는 RGBA 또는 컬러 값 이름 그린, 레드, 블루 이렇게 뭐 자유롭게 적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밑줄 글지, 위에다 줄을 글지, 취소선을 글지, 텍스트 줄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트랜스폼은 텍스트를 뭐 이렇게 변형한다는 게 아니라 텍스트 트랜스폼은 텍스트를 대문자, 소문자 또는 첫 글자만 대문자 이런 식으로 대소문자를 강제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건 영어에만 해당되고요. 텍스트 섀도우. 자, 텍스트에다가 섀도우를 넣는 기능이고요. 레터 스페이싱은 단어와 단어의 간격을 알파벳 문자와 문자의 간격을 조정하는 거고요. 워드 스페이싱은 단어와 단어의 간격을 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컬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컬러는 자, 우리가 H1을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H1이라고 셀렉트 하고요. 자, 우리가 컬러를 어떻게 했죠? 컬러를 레드로 했어요. 레드로 바뀌죠? 자, 블루로 바뀝니다. 그리고 크림슨. 제가 좋아하는 색상인데 크림슨. 약 붉은색인데 완전 붉은색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저 블루. 여러분들이 이제 즐겨찾기 색상이 가끔 필요해요. 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프론트엔드 퍼블리싱 취업 성공 태국 방콕에서 한 달 집중 코딩 캠프 이 H1 태그가 두껍죠. 볼드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H라는 태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볼드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폰트 웨이트가 노멀이 디폴트죠. 그런데 폰트 웨이트가 처음엔 노멀이 디폴트인데 두껍게 할 때 볼드를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볼드가 아닌 것들을 볼드로 만드는 게 폰트 웨이트지만 반대로 볼드인 거를 볼드가 아닌 걸로 만들 때도 폰트 웨이트를 써요. 자, H1인데 볼드가 싫어요. 그래서 볼드를 빼주고 싶어요. 그러면 폰트 웨이트 노멀이라고 해주시면 볼드 속성이 빠지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컬러라는 속성 했고요. 텍스트 트랜스폼. 자, 텍스트 트랜스폼은 우리가 H2로 연습해야 되겠네요. 영어가 필요하니까. 자, 폰트 베리언트는 제가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자, 텍스트 트랜스폼. 텍스트 트랜스폼 하기 전에 이제 이 방콕 코딩 캠프 이거 대문자를 다 소문자로 바꿔볼게요. 자, 됐어요. 되었고요. 자, 그러면 H2에서 우리가 텍스트 트랜스폼 알파벳의 대문자 소문자로 우리가 조절하는 거죠. 그게 텍스트 트랜스폼이에요. 자, 그러면 텍스트 트랜스폼을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트랜스폼. 자, 텍스트 트랜스폼이라는 속성 그리고 값들 설명할게요. 캐피탈라이즈,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그리고 로워 케이스, 강제로 모두 소문자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
HTML에 입력된 대로 출력. 어퍼케이스는 강제로 대문자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어퍼케이스 강제로 대문자로 만들게요. 그러면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라니까 강제로 모두 다 대문자로 바뀌죠. 자, 그러면 어퍼케이스가 아니라 캐피탈라이즈로 할게요. 그러면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none으로 하면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텍스트 트랜스폼 속성을 모르시면 이제 이런 거 만드실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영어 입력할 때 첫 글자는 대문자, 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텍스트 트랜스폼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할 수 있으면 그냥 소문자로 입력하신 다음에 나는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할 거야. 또는 강제로 다 대문자로 할 거야. 어퍼케이스.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트랜스폼은 영어 스펠링을 강제로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레터 스페이싱. 자, 레터 스페이싱이라는 건 요 알파벳 하나하나, 곧 이 단어, 문자 하나하나의 간격이에요. 여기에 간격을 얼만큼 조절할 것이냐. 자, 그러면 H2로 letter spacing, 레터 스페이싱은 픽셀로 들어가면 돼요. 픽셀. 1픽셀. 자, 1픽셀만큼 조금 더 늘렸어요. 2픽셀로 해볼게요. 더 늘어나죠? 3픽셀, 4픽셀, 5픽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해야 될 경우에는 레터 스페이싱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워드 스페이싱 해볼게요. 워드 스페이싱. 워드 스페이싱은 단어와 단어의 이 간격을 조절하는 거죠. 단어와 단어의 간격. 자, 워드 스페이싱을 한 10픽셀 정도 줬어요.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났죠? 20픽셀 줄게요. 20픽셀. 더 늘어났죠? 30픽셀 주면은 더 늘어나죠.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주면 오히려 기본값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워드 스페이싱은 잘 쓰진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뭐 디자인 하는데 그렇게 크게 뭐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레터 스페이싱 자주 씁니다. 레터 스페이싱 요 문자와 문자의 간격.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트 섀도우. 텍스트 섀도우라는 거는 텍스트에다 여러분들이 섀도우 효과를 내는 거예요. 텍스트 섀도우는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자, 그러면 워드 스페이싱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레프트, 라이트, 저스티파이. 양쪽 정렬이죠. 그래서 문자를 정렬한 속성. 그리고 디렉션. 그리고 디렉션은 왼쪽부터 쓸지 오른쪽부터 쓸지, 텍스트 인덴트, 들여쓰기. 들여쓰기 얼만큼 할지. 그리고 라인 하이트. 라인 하이트 중복됐네요. 자, 그래서 디렉션과 텍스트 인덴트는 거의 쓰지 않아요. 실무에서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텍스트 얼라인. 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그러면 P 태그에다가 제가 줘볼게요. H1 태그에다 주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니까 얘 텍스트 얼라인 센터 됐죠? 그러면 P 태그에다가 한번 줘볼게요. P 태그로 해서 텍스트 얼라인. 자, 이거 센터 중앙이죠? 레프트 왼쪽을 기준으로 기본값이에요. 라이트 오른쪽. 라이트 하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되죠. 그리고 센터 하면 다 중앙 정렬되죠. 그리고 레프트는 뭐 기본값이에요. 자, 저스티파이가 뭐냐면 왼쪽 오른쪽에서 수평으로 해서 정렬하라는 거죠.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평 정렬하면 굉장히 예쁘게 정돈이 잘 돼요. 그런데 한글은 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text align, left, right, center, justify. 얘는 양쪽 정렬이죠. 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 섀도우를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자, 텍스트 섀도우라는 거 제가 좀 켜볼게요. 자, 텍스트 섀도우라는 건 뭐냐면 텍스트에다가 섀도우를 주는 거죠. 우리가 포토샵에서 텍스트 섀도우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CSS로 아주 간단하게 텍스트 섀도우를 줄 수 있어요. 자, 텍스트 섀도우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밸류 값이 X축 거리, X축 오프셋이라고 하죠. X축 거리, Y축 거리, 퍼짐 정도, 그리고 색상. 이 네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 자, 먼저 샘플 텍스트 하나 만들게요. 자, 샘플 텍스트, H3로 하시고요. HTML, CSS 라고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텍스트 섀도우를 주기 위해서 글자가 좀 커야 돼요. 그래서 H3 하고 폰트 사이즈를 한 150 정도 줄게요. 그냥 이건 텍스트 섀도우를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글자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컬러는 크림슨 이라는 색상 줬어요. 그러면 텍스트 섀도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텍스트 섀도우. 자, 텍스트에다가 그림자 주는 거죠. 자, 네 가지 값을 쓰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X축 빠짐 정도. 5 픽셀. 자, 여러분들 왜 지금 안 나오고 있냐면 색깔을 지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5픽셀이라는 건 X축이고요. Y축이죠. X축으로 5픽셀만큼 빠진 그림자. 그리고 Y축으로 5픽셀. Y축으로 5픽셀만큼 빠진 그림자. 그리고 퍼짐 정도는 30픽셀. 자,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크림슨이라는 색상을 상속받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색상을 정해주지 않아서. 자, 블랙. 자,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조금 줄여볼게요. 자, 그러니까 5픽셀만큼 이 그림자, 검은색 그림자가 5픽셀만큼 오른쪽으로 빠졌죠. 그리고 Y축으로 오른쪽으로 빠졌죠. 밑으로 빠졌죠. 그리고 30픽셀만큼 블러 처리. 부드럽게 퍼지게 한 거죠. 그림자를. 그리고 블랙. 그런데 여러분들 블락캐치 사용하시다 보면 블랙인데 전체적으로 색상이 섀도우가 너무 진해요. 그래서 조금 연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색상 위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색상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빠른 편집이라고 나와요.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블락캐치에서 이렇게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블랙이죠. 그리고 자, 이쪽 바가 뭐냐면 투명도예요. 투명도. 나는 한 20% 정도의 0.2니까 20%예요. 20%는 좀 약하네요. 한 30% 정도의 투명도를 갖고 있는 그림자를 만들겠다. 자, 이렇게 숫자를 직접 적어 주셔도 돼요. 아주 연한 텍스트 섀도우가 나왔죠. 자, 그래서 텍스트 섀도우는 첫 번째 X축 오른쪽으로 빠지는 몇 픽셀만큼 빠져서 만들 거냐, Y축 밑으로 얼마나 빠져서 만들 거냐, 퍼짐 정도를 몇 픽셀로 할 거냐, 그리고 색상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빠지고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왼쪽으로 빠지고 위로 빠지게 하려면 마이너스 값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 빠지지 않고 그냥 중앙에서 그림자가 보였으면 하면 0, 0 하게 되면 빠짐 정도가 없는 거예요. 곧 제가 이걸 너무 연하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잘 못하겠네요. 이걸 너무 제가 세게 줬어요. 20 정도만 줄게요.
퍼짐 정도로. 자, 이러니까 X축도 0, Y축도 0, 곧 이동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섀도우를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텍스트 관련 서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첫 번째, 브라우저 기본값은 16픽셀이다. 그걸 1EM과 동일하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폰트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으면 16픽셀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들 때 13, 14 두 개, 13픽셀 또는 14픽셀 정도 바디 태그에서 고정해서 시작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 속성들은 하나씩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꾸미는 부분, 제가 이 부분을 안 했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이 부분을 안 했네요. 마저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제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그러면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H1 태그에 제가 해볼게요. H1 태그에.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저희가 언더라인을 만들고 싶어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자, 언더라인 밑줄 그리는 거고요. 오버라인은 윗줄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라인스로는 취소선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씩 해볼게요. 자, 언더라인 밑줄 생겼죠? 그리고 오버라인 윗줄 생겼죠? 그리고 라인스로 취소선. 자, HTML 태그로 말하면 이거는 S 태그나 델 태그죠. 그리고 언더라인은 U 태그 또는 EM 태그, 그리고 오버라인은 HTML 태그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none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인데 아까 폰트 웨이트 노멀로 해서 볼드 값을 빼주듯이 기본적으로 언더라인이 들어가는 태그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A 태그예요. A 태그 때는 none을 써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언더라인. 자, 그러면 여기에 A 태그 하나 만들게요. 자, A 태그 않고 코딩 캠프 바로 가기. 자, 그러면 A 태그는 기본적으로 밑줄이 디폴트로 나오죠. 그런데 밑줄이 싫어요. 밑줄을 빼주고 싶어요. 그러면 A 태그 한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한 다음에 none을 해주시게 되면 밑줄이 사라지죠. 자, 그래서 밑줄을 만들고 밑줄을 없애고 오버라인을 만들고 라인 수루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관련 서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텍스트 관련 서식은 이거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연습하시기 바래요. 뒤에부터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